자, 오늘은 등비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이고요. 등비 수열은 이제 등차 수열과 다르게 등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공통된 비율, 공통된 비라는 표현으로 이제 일정한 이제 차이를 갖고 있던 등차 수열과 다르게 일정한 비에 따르게 곱해진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써보도록 할까요? 1, 2, 4, 8, 16, 점점점. 자, 이렇게 되는 수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항에서 뒷항으로 갈 때 곱하기 2, 이렇게도 곱하기 2, 이렇게도 곱하기 2, 이렇게도 곱하기 2. 자, 일정한 비율로 곱해지고 있죠. 우린 이거를 공비라고 얘기합니다. 공통된 비라고 얘기하고 알파벳 R로 쓰게 될 거예요. 물론 수열의 일반항 자체를 표현하는 방식은 여전히 AN 똑같고요. 얘는 A1, 얘는 A2, 두 번째 항, A3, A4, A5 이렇게 씁니다. 등차 수열도 AN이고 등비 수열도 AN이면 이거 AN끼리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마다 수열의 일반항은 하나 정도만 주어집니다. 두 개가 주어지면 그때는 BN 혹은 CN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주게 될 거예요. 이 AN이란 표현은 그냥 알파벳 중에 제일 첫 번째 거 이기 때문에 A를 쓰고 그 다음에 N항이니까 N을 갖다 쓴 거예요. 만약에 수열이 두 개다 그럼 AN, BN 혹은 세 개면 CN 이렇게 순서대로 구분을 하긴 합니다. 그때 수열의 형태를 파악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럼 얘를 이제 공통된 비를 갖고 있는 수열이라 그래갖고 등비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얘 일반항 어떻게 구합니까? 얘 일반항 구하는 공식도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1에다가 2를 한번 곱한 거죠. 세 번째 항은 1에다가 2를 두 번 곱했습니다. 네 번째 항은 1에다가 2를 세 번 곱했어요. 그렇게 치면은 n번째 항은 1에다가 2를 몇 번 곱한 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건데 얘가 몇 번 곱해진 거? 바로 n-1개 곱해진 걸 얘기를 하겠죠. 왜? 여기가 2일 때 2가 하나 곱해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되느냐? AN은 1 곱하기 2의 n-1제곱, 자, 거듭제곱 형태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를 문자화 시켜서 일반화 시켰을 때 여전히 첫 번째 항은 그냥 A라고 쓸 거고요. AN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공비를 쓸 때 공비가 음수일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일반항을 쓸 때 AN은 뭐 초항은 2고요.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이다. 이렇게 가로를 쳐줘야 됩니다. 왜? 이 마이너스는 이제 홀수번 거듭제곱을 하느냐 짝수번 거듭제곱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됩니다. 가로를 꼭 쳐주세요. 그래서 이 공식이 뭐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몇 가지 좀 더 연습을 해볼까요? 자, 예시 첫 번째 3, 6, 12, 24, 점점점 돼 있는 이 등비 수열에 해당하는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요? 초항은 3이고 공비는 2네요.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면 이제 얘를 갖고 구해야 되는데 AN은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2의 n-1제곱 요게 바로 일반항입니다. 예시 두 번째
8,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1, 2분의 1,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 초항이 8이고 공비는 이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A에는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실제로 여기다 이제 n의 값에다가 숫자를 대입을 하면 그 항에 해당하는 게 존재하겠죠. 세 번째. 2,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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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자, 얘는 뭘까요? 어라? 얘는 뭐예요? 얘는 뭡니까? 얘는 공비가 0인 등비 수열입니다. 공비 R이 0인 등비 수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는 공비가 0이니까 그냥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를 일반항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공비가 0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 등비 수열에도 등비 중항이 존재를 합니다. 등비 중항. 등비 중항이 뭐예요?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수. 이제 아까 그때는 등차 수열이었는데 이제는 등비 수열이죠.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R을 한 거고 여기서도 곱하기 R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B는 X 곱하기 R, XR이고 A는 X를 R로 나눈 거 R분의 X 이렇게 해당하겠네요. 그럼 A 곱하기 B는 X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X는 풀마 루트 AB라고 주어져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좀 헷갈려 하는데 실제로 주관식 1번으로도 학교 선생님들이 니네한테 이제 골탕 먹이려고 많이 내는 형태입니다. 퀴즈를 내보자면 이런 거예요. 2하고 8 가운데다 네모를 뚫어줍니다. 자, 다음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하면 애들이 모두 4. 아유, 이런 거. 등비수열일 때 등비수열이라 주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그럼 모든 학생들은 4라고 씁니다. 4. 자신있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럼 틀려요. 왜? 마이너스 4도 됩니다. 4일 경우에는 이렇게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마이너스 4일 경우에는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한테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숫자가 전부 다 없으면 정답 처리가 안 되고 그냥 틀리게 오답 처리될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를 가끔씩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등차 중항하고 조화 중항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오늘 등비 중항을 배웠죠. 이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등차 중항. 등비 중항에서 양수만. 그 다음에 조화 중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얘는 등차, 얘는 등비, 얘는 조화 중항인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아요. 조화 중항까지는 아니더라도 등차 등비는 여기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바로 산술기하에서 많이 봤습니다. 산술기하에서. 산술기하에서 많이 봤고요. A, B가 물론 양수라는 조건 하에 이게 산술평균. 산술평균. 얘가 기하평균. 그 다음에 이것도 조화평균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학교나 이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원에 따라서 이렇게 수업을 해줬거나 아니면 그냥 안 나오니까 넘어가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세 개의 관계는 뭐다? 등차, 등비, 조화, 중항이고요. 그리고 등차, 등비, 조화 순서대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화평균하고 관계가 있다 라고 생각해 두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 전 학년
그러니까 전 전학년, 전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고1 때 배우던 수학 자체가 빠져버리면서 등비, 조화, 중앙은 배웠지만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아니었어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냥 계산 과정은 쓸 수 있게끔 나왔었는데 그때 등차, 등비를 배우면서 한 번 더 환기시키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직접 범위가 두 개 다 들어가죠. 등차, 등비도 나올 수 있고 산술평균, 조합평균, 기하평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얘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은 얘와 얘를 곱해요. 즉 요 산술평균과 조합평균을 곱하게 되면 이 기하평균의 제곱한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실제로 곱해보면은 요거랑 요거 지워지죠. 얘랑 얘랑 지워지고 A, B만 남아요. 얘 제곱한 거죠.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산술 기하는 이제 계산식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등비 수열도 등차 수열과 같게 합공식이란 게 존재합니다. 등비 수열의 합. 근데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두 가지로 갈려요. 이제 그 두 가지로 갈리는 거에 대해서 따로따로 얘기를 해볼 건데 잘 보도록 합시다. 등비 수열은 SN, 똑같이 SN 표현을 쓰고요. A1부터 몇 항까지 더한다고요? A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의 n-2, A의 n-1, A의 n 이렇게 더하는 게 이제 수열의 합이죠. 그랬을 때 얘를 이제 수열 풀어보면 초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의 R의 n-3 A의 R의 n-2 A의 R의 n-1입니다. 자, 요것도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실제로 이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변형하기도 합니다. 이 변형하는 식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야 되고요. 이게 SN이죠. 근데 얘를 하나의 공식으로 이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자, 이 SN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요 A가 뭐가 됩니까? 여기다 R을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A, R이 되겠죠. 즉 여기 있는 게 뭐다? 1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AR에다가 R을 곱하면 AR 제곱이 됩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얘가? 이렇게 옆으로 한 칸씩 밀려나는 거죠. 더하기 AR에 n-3 더하기 AR에 n-2 더하기 AR에 n-1 그리고 뒤에 한 칸 밀려났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뭐 얘는 여기 옆에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밀려날 거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올 거고 이렇게 밀려나고 밀려났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느냐? 두 개를 뺄 겁니다. 이 두 개를 빼면은 1 빼기 R에 SN은 A 빼기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겠죠. 이렇게 빠져서 지워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R의 N제곱 이렇게만 주어져요. 그럼 SN은 요거를 나누면 1 빼기 R분의 A로 묶고 1 빼기 R의 N제곱이다. 이렇게 연산이 되겠죠.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입니다. 근데 이거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요거에서 요걸 뺀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요거에서 요걸 빼도 되죠. 그러면 R 빼기 1에 A에 R의 N제곱 빼기 1 이라고 씁니다. 주로 얘는 R이 1보다 작을 때 얘는 R이 1보다 클 때 써요. 요 두 가지 둘 다 기억해야 돼요.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얘는 R이 1이 아닐 때 쓰는 공식이에요. R이 1이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R이 1이면
여기 있는 수열들 전부 다 뭐가 돼요? A에다가 1을 곱해도 의미가 없죠.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되기 때문에 R이 1일 때 S에는 A가 N개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AN 혹은 NA라고 많이 얘기하는 편이죠.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왜? 좀 더 자세하게 써줘요? 그럼 SN은 이거예요. 자, A죠, 차탕이. 두 번째 항은 뭐가 돼요? AR인데 R이 1이에요. 그럼 뭐? A가 되겠죠. 세 번째 항도 AR의 제곱인데 R의 제곱은 1이죠. A가 돼요. 이게 몇 개 있다고? 이게 총 N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가 10개 있으면 2 곱하기 10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얘는 A가 N개 있어요. 그래서 A 곱하기 N 혹은 N 곱하기 A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잘 기억을 해 두길 바랍니다. 아마 이걸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등비수열이나 등차수열의 합공식, 그 다음에 합의 활용 등등은 이제 추후에 다른 녹화분으로 새롭게 만들어낼 겁니다. 알겠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일단은 등비수열에 관련된 간단한 설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고요. 이게 올라가는 게 아마 18일 날 올라가게 될 건데 18일부터 일주일 뒤면은 25일인가요? 25일 잠깐 날짜 확인 좀 해볼게요. 25일 날 수열의 합 응용, 그러니까 등차 등비 수열의 합 공식과 그거에 관련된 응용, 그리고 이제 수열의 합 공식 시그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진도를 일단 빨리 올려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래도 일단은 이제 고1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고2 거나 모의고사도 같이 하고 있어서 시간이 다 조금 걸려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